네,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이죠. 저도 미국에 있는 지인들과 해피 땡스기빙 이런 안부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는데 그만큼 우리의 추석과 같이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쉬어가도 우린 달려야겠죠. 마켓 트렌드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 전략까지도 세워드립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또 열심히 달려봐야겠죠. 네, 미국의 브로드밴드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과연 국내 시장의 브로드밴드 관련 종목군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사례를 조금 살펴보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고요. 국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지시하겠습니다. 네, 컨텐츠와 통신 포함해서 여러 가지 브로드밴드 사례를 저희가 좀 예시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겠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떤 사례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트렌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아무래도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보급률로만 보면 한국이 전 세계 어디에 나라도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업계 트렌드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변화를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최근의 브로드밴드 시장에서의 특징, 특히 유료 방송과 관련된 브로드밴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데 유료 방송 쪽의 전반적인 가입 가구의 추이를 보면 최근에 좀 신규 가입자 수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 2010년 초반부보다도 3분기에는 더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브로드밴드 시장 내에서 유료 방송 쪽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는 모습. 케이블 TV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PTV와 같은 이런 쪽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지 않아도 봐야 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채널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나는 정말 몇 개 채널만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다른 서비스들, 제가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OTT 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망, 무선망을 이용한 그런 서비스들에 사람들이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방송의 소구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미국 시장의 트렌드고요. 실제로 이제 가입자 숫자를 보시면 굉장히 완만한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블 사업자들의 전반적인 움직임 증가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약하고요. 미국의 인구의 전반적인 노령화를 살펴봤을 때 앞으로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통신 쪽도 마찬가지죠.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 AT&T 두 개를 합쳐봤을 때도 굉장히 완만한 속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과거처럼 가입자 수를 늘려서 이익을 크게 늘려나갈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비용 측면인데 좋은 콘텐츠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브로드밴드에 얹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야 될 비용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이제 융통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 내 이제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익성은 성장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추이를 살펴보시면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어서 이들이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그동안 언급드렸던 그 내용이긴 한데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던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지금 에미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이 케빈 스페이시라고 하는 헐리우드 특히 유명한 배우까지도 나올 만큼 그만큼 이제 높아졌다라는 거죠. 위상이.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자체 콘텐츠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 내에서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낳을 수 있는 다른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도 더 심화되고 이익도 줄어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업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좀 칠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 내놓고 있나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자산은요. 어떻게 보면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죠.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기존에 이제 음성 통화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기존의 주력이었지만 이제는 부수적이라고 봐야 됐고 가장 본질적인 자산은 네트워크거든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AT&T 같은 경우에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또 일부 상용화되고 있는 서비스는
홈 오토메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밖에서 휴대폰 같은 걸로 나의 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부 홈 오토메이션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국내에도 지금 뭐 070 그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서 되고 있는 게 있죠. CCTV 같은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볼수 되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조금 뛰어넘는 서비스들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 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삼성과 인텔과 함께 타이젠이라고 하는 새로운 OS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다각도의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서비스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진출하려는 그런 시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빅데이터 서비스 같은 것들은 점점 더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AT&T는 최근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유럽의 보다폰을 인수를 해서 유럽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보다폰과 버라이즌이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었던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의 지분을 지금 모두 버라이즌이 가져가 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영국의 보다폰을 만약에 AT&T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통신 공룡이 유럽까지 진출을 하면서 뭐 유럽 쪽도 지금 뭐 성장세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규모를 키워서 좀 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컴캐스트가 계속 지역 민방들을 합병해 나가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지금 노력들을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런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M&A를 통해서 덩치를 계속 키워서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수익의 추이를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한 인프라를 통해서 뭐 새로운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점은 사실 국내에 있는 통신사라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도 브로드밴드주들이 굉장히 많죠. 네. 뭐 이렇게 인터넷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뭐 방송 관련주도 있고, 통신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통신주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신주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투자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M&A 과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통신주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근 SK텔레콤 나왔던 이슈가 뭡니까? ADT 캡스를 인수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망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 즉 기존의 가입자를 늘린다든지 남의 가입자를 뺏어놓은 것만으로는 더 이상 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LTE 전환을 통해서 ARPU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최근에 외부 콘텐츠를 사오면서 비용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광고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담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장 교체로 인해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지금 그 상무 이사급 이상의 그 임원이 30명이 넘을 만큼 굉장히 조직이 방대했습니다. 근데 이런 조직들을 최근에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업부 간 정리를 좀 고려를 해보고 KT도 신규 서비스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기존의 네트워크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2000년도의 IT 버블처럼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지만 그동안 성장 정체 배당주로서만 꼽혀왔던 이런 통신주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들을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 2, 3년 정도를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배당주로, 장기적으로는 성장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지고 있지 않나 미국 사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LTE 서비스가 발표가 된 이후부터 KT라든지 SK텔레콤보다는 LGU 플러스 쪽으로 통신주에 대한 관심 많이 쏠렸었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KT와 SK텔레콤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트렌드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시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셨고요. 국내 전략, 통신주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는 배당주의 매력을 또 장기적으로는 성장주의 매력까지 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